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토요 경마 8월 넷째 주 토요 경마 최종 분석 시즌2 썰전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조생조사 박종혁 인사드리겠고요. 옆에 계신 분은 마판 최강의 정보통 국가대표 경마꾼 임승진 의원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지난주가 임 의원님이나 저나 조금 부진했어요. 부진했기 때문에 뭐 적중 내역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열거하지 않고 그냥 좀 자숙하는 의미로 또 이번 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하루에 한 경주씩 정하고 있는 메인 승부처 박종혁이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토요 경마 14경주를 준비를 했고요. 임 의원님은 4경주, 임승진 의원은 4경주, 박종혁이 14경주, 임승진 4경주. 자,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토요 경마 서울 14개 경주 그리고 제주 2개 경주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3일 토요 경마 1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11마리가 출전합니다. 걸음이 이제 늘고 있는 말들 간의 경주예요. 데뷔전을 치른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말들. 지금 이제 데뷔 1전에 올웨이즈 위너와 머제스틱, 데뷔 4전에 매직 스텝과 돈진, 데뷔 3전에 러너 윈. 뭐 이런 마필들이 조금 더 돋보이고요. 그 외의 마필들도 이제 비슷한 입장이에요. 4번 덕봉산이라든가 3번 라스트 모펀 이 두 마리를 제외를 하고는 전적이 적은 마필들의 경주인데 역시 어떤 마필들이 이제 변화가 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5번, 6번, 7번, 9번, 11번 뭐 일단 5마리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박종혁이는 지금 5번 올웨이즈 위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마필 5번 올웨이즈 위너의 변화를 좀 가장 인상 깊게 봤는데 임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번 1경주는 1경주긴 합니다만 첫 번째 경주긴 합니다만 좀 세게 붙어보고 싶은 경주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임승진이만의 축마가 있다라는 판단이고 그 마필이 인기도에서 좀 밀려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보는 이 축마는 7번마 머제스틱이라는 판단입니다. 주행검사를 김옥성 기수가 받았습니다. 주행검사 내용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말이 덜 만들어진 가운데 좀 파워감이 넘치는 그런 잠재력을 분명히 보였었고요. 데뷔전에서 김옥성 기수가 기승전결로 기승을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마장 그 상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능력검사한 기수한테 어떤 그 첫승에 기회를 주는 그런 불문율로 이렇게 은근히 형성이 돼 있는데 데뷔전 때의 머제스틱은 조금 덜 만들어진 아무래도 이 김옥성 기수가 못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덜 쓴 그러한 말 상태에서 삼착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김옥성 기수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준비도 잘했고 또 경주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도 이 파워풀 이 힘을 갖춘 7번 머제스틱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라서 저는 7번만 머제스틱을 이번 1경주에서 강력한 축으로까지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심사라는 게 사실 좀 위험하죠. 기수들이 좀 기피하는 그렇죠. 위험하기 때문에 기수들이 사실 실전에 나가면 돈이 생기지만 주행 심사는 돈을 안 줘요. 요즘에는 뭐 4만 5천 원인가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인건비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위험성은 잘 순치가 된 말보다 망가지기 때문에 주행 심사 받다가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주행 심사를 받은 기수가 그 수고를 했으니까. 그렇지. 데뷔전에서 어떤 좀 강한 승부수를 띄울 때는 그 주행 심사를 받은 기수를 태웠을 기회를 주는 그런 게 이제 관례다 이런 얘기고 머제스틱이 지금 그 순서가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다른 말들도 걸음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5번 올웨이즈 위너라든가 6번 매직 스텝도 좋아졌고
11번 런너윈도 좋아졌고요. 9번 돈진도 지금 이제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머제스틱이 걸음이 많이 늘었고 직전에 영양 발휘가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좀 그 조교의 양과 강도 내지는 뭐 전체적으로 조교가 저 자체가 좀 준비가 부족했다.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유성환이가 열심히 탄 건데 뭐 그 와중에도 충분히 싹수를 보였다는 판단이고 이번에는 제대로 했고 또 지금 김옥성 기수가 굉장히 배가 고파 있을 것 같아요. 뭐 뻑하면 정지 먹어버리고 뻑하면 정지 먹어버리고 재결에 완전히 찍힌 상황이라서 뭐 독심을 품고 말을 좀 탈 그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7번 머제스틱 상당히 좀 메리트가 느껴지는 그런 충마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오쿠스 때문에 기수들이 이제 몇 명 내려갔어요. 네. 부산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다른 기수들의 활약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김옥성 기수 활약도 좀 눈여겨볼 만하겠고 오경환 기수도 오래간만에 좀 좋은 말들을 좀 탔더라고요. 올웨이즈 위너. 저는 이제 지금 5마리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들이 지금 다 변화들이 오고 있어요.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특히 올웨이즈 위너가 자 이게 외산 4군 서창비호하고 이제 월요일날 병합 조교라는데 서창비호가 얘를 못 따라갈 정도로 지금 변화가 왔다는 거. 그러니까 변화의 폭이 좀 가장 크다라고 느꼈던 게 박종혁이는 5번마 올웨이즈 위너이기 때문에 오경환 기수의 5번마 올웨이즈 위너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8월 23일 토요 경마 2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경주 안말 경주고요. 10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역시 또 안말 경주고 이제 단거리 1200이다 보니까 주도권 잡는 말들이 좀 유리하겠는데 지금 안쪽에는 어메이징 터치와 라이트 시킹이 순발력이 좀 있고요. 외곽 쪽에는 6번 클린업핀과 7번 럭키뮤직이 역시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여기 이제 9번 매직 라이더라든가 10번 머니데이까지 도전 가능 세력으로 보여지는데 새벽 동자의 자마 어메이징 터치가 그동안 조교가 잘 이루어지질 않다가 이번에는 상당히 좀 잘 됐다는 판단이고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메이징 터치가 이제 그런 격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1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박정혁이는 어메이징 터치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역시 임승진 역시 1번 어메이징 터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 이경주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도안이면 모식으로 좀 배팅을 하고 싶어요. 딱 하나 딱 꺼내서 노림수말을 갖고 배팅을 하고 싶은데 그 노림수말을 제가 하나 공개해드리자면 7번말 럭키뮤직입니다. 데뷔전 때 문세영 기수가 타고 심한 경합을 하고 무너졌습니다. 당시 즐거운 마루인가? 즐거운 세상인가? 아무튼 뭐 금만필하고 심한 경합을 하고 무너졌고요. 데뷔 이전째 바로 직전 경주 때 한만식 기수가 타서 당연히 선행을 노릴 줄 알았는데 따라가는 작전이었는지 아니면은 당시에 그 정정희 기수의 그 수습 기수의 마이 미션. 네네네 워낙에 빨랐어요. 선행을 좀 방관하는 듯한 모르겠어요. 또 고참 기수다 보니까 뭐 수습 기수가 앞에 가는 걸 굳이 뭐 넘어가지 않는 뭐 그런 또 양보심을 발휘했는지 아무튼 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고유의 순발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이 7번말 럭키뮤직인데 이번에는 김혜선 기수가 뭐 국산 1군말 광교비상이라고 아웃했죠 병합을. 예. 그러면서 상당한 의욕도 보이고 있고 또 마음에 들어하고 있고 또 제가 판단한 관점에서의 여기 나오는 10마리 중에 초반 스피드는 얘가 맘만 먹으면 가장 빠르다라는 판단이라서 저는 7번말 럭키뮤직의 선행 강공을 갖고 배팅의 중심을 얻었고 아까 우리 박 의원이 언급했던 1번마 어메이징 터치라든가 이번 라이트 시킹 또 6번마 클린업킨의 잠재력까지 좀 관심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6월달에 데뷔전에서 선행 가서 네. 실패했잖아요. 네. 경합을 했든 어쨌든 하여튼 선행 작전을 펼쳤다 실패했으니까 망아지니까 따라가는 작전도 한번 펼쳐보는 뭐 그런 쪽으로 간 거겠죠.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 상황인데 어쨌든 말이 이제 좋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선행을 가면은 버틸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메이징 터치가 지금 가능성만 보였던 말인데 이번엔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병합 조교를 제대로 했어요. 장산 호랑이 국내선 3군, 국내선 4군 수석 뭐 이런 마필들과 외측에 갖다 놓고 외곽에 갖다 놓고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교는 상당히 좀 이 말한테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그런 그러니까 뭐 사람 훈련으로 따지면 뭐 유격 훈련을 한다 할 정도로 좀 강한 훈련인데 그런 강한 훈련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상지에 뭐 습보 표시가 돼 있고 해도 실제 습보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어메이징 터치는 이번에 거기다가 저는 좀 의미를 두고 있고요. 임 의원님은 역시 럭키뮤직의 선행 올인 승부수 김혜선 기수가 상당히 흡족해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직 라이더는 이거는 지지난번부터 걸음 변화가 좀 왔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안쪽에 빵발들이 많아. 일단 뭐 그 집에서는 조금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수습 기술 안쪽에 있었으면은 수습 기술을 태워놨는데 이번에 이제 권석원 역시도 뭐 수습 기술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제가 경험이 이제 있는 이게 배당이 있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17 얘기한다고 17 단방만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배당이 있는 말이니까 참고삼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8월 23일 토요 경마 3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경주고요. 12마리 출전합니다. 이게 이제 신예마들 경주죠. 그러니까 어떤 그 예상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그래요. 신마 경주를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뛸 줄 알고. 근데 사실 조교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경주가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걸음을 대충 주행 심사를 보면서 간흡을 하고 그 다음에 조교를 보면서 저 말이 어떻게 뛴다라는 거를 간흡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보다 더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재밌어지는 건데 요 경주를 제가 이게 보니까 3번 선봉 그리고 5번 호세킹 8번 라크윙 10번 농본 선택 12번 스마트 캡틴까지 아주 빼어난 걸음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5마리 안에서 끝이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지굴권염이 와가지고 상태가 하락이 된 상황이라서 5마리 싸움으로 보는데 저는 그래도 기존의 농번 선택이 지난번부터 걸음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선행을 가지 않을까. 선봉하고 선행 싸움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농번 선택이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기존마 중에는 10번 농본 선택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은 뭐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이라든가 또 실전과 조교를 거듭하면서 뭐 힘도 부쩍 차 있고 뭐 한때는 바깥으로 삐지는 악벽까지 보였던 마필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성숙도가 더해지면서 상당히 좀 안정된 기량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육군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뭐 경험과 실력 사이즈 면에서 입상의 한 자리는 뭐 충분히 또 아까 우리 박 의원이 3번 선봉과의 선행 경합을 좀 우려한다는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선행 경합을 하더라도 충분히 선행을 못 가더라도 선두권 외곽에서 충분히 이겨내줄 것으로 보여지는 게 10번 농보 선택이고 자, 안쪽에 3번만 선봉도 직전에는 좀 약간은 무리한 전개를 펼쳤다는 판단입니다. 당시에 박상우 기수가 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초반에 너무 오버 페이스를 한 게 아닌가. 근데 그렇다손 쳐도 1000m에서 너무 섰더라고요. 네, 너무 섰죠. 너무 섰는데 아무튼 그때는 또 말들이 혼자 뛰는 거와 당시에 서너 마리가 당시 한 선두권에 4-5마리가 뭉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좀 이 경주를 처음 뛰는 말 특히나 2세 어린 말한테 그런 압박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라서 뭐 지난번에 그렇게 퍽 섰지만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 저는 이제 10번, 3번 외에 한 마리 정도를 더 언급을 하자면 시네마필 쪽보다는 기존에 뛰었던 말 중에 4번마 좋은 인연 직전에 이 자리에서
마주가 하수비가 밀렸다. 그걸 요즘에 밀리게 되면 출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걸 낸 모양이더라. 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이빠이는 타지 않겠느냐 했는데 당시에 경기 조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외곽으로 밀려버리고 선두권이 두터워지면서 또 안쪽에 갇혀버리고 이번에는 조금 수월해진 편성이라는 판단이고 또 한 번 또 타봤던 채범만이가 월요일날 또 직접 호흡까지 마치면서 나름대로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인연에 조금 더 발전된 모습까지는 가는 권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세상이 잔인한 게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더라고. 잘 되는 집은 계속 잘 되고. 그거 보고 좀 사과리라고 그러죠. 사과리.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8월 23일 토요 경마 4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조건 경주고요. 12마리가 출전합니다. 데뷔 전부터 제가 이제 조교가 너무 좋다. 거품을 몰았는데 데뷔전에서 진짜 경합, 무한도마하고 말 못할 경합 때문에 그 경주가 터졌죠. 81배가 터졌는데 그래서 이제 데뷔 이전째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포토시하고 치포 말씀드리면서 적중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 경주인데 치포가 이제 또 1번까지 내려왔어요. 이제는 뭐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데 지금 요 경주가 이미연님의 메인 승부처예요. 네. 치포를 역시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는데 후착권에서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치포보다도 더 센 말이 있어서 그 말 놓고서 아예 나는 고배당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한번 사연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토요일 날 첫 번째 이제 승부처로 여기서 제대로 된 시쳇말로 뭐 한구라 하고 좀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좀 서둘러서 승부처로 준비했는데 임승진이가 승부로 가는 패턴 중에 하나가 강축이 있는 경주, 조금 더 막권을 압축할 수 있는 강축이 빠지는 그림에 대비한 막권은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와 있는 강축이 있는 경주 중에 이번 4경주가 하나인데요. 자, 우리 박 의원이 언급했던 역시 1번 치포는 뭐 강력한 축마 인정입니다. 데뷔전 때 2달 만에 나왔었던가요? 그때 당시 2달 만에 나왔는데 그때 뭐 주행 검사하고 밥 먹는 게 좀 끄적끄적해서 그걸 보강을 하기 위해서 좀 충분히 해주면서 나왔다. 그리고 좀 늦어진 거다라고 언급드렸고 뭐 직전에는 뭐 시원한 모습, 선행 완승이라보다는 뭐 한 바퀴 제대로 돌렸는데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번에서 잡았고 뭐 전보다 훨씬 좋아진 컨디션, 상태, 기량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상대하는 마필들이 경주를 처음 뛰는 생망아지들 아닙니까? 그래서 1번 치포는 뭐 강력한 축마 인정이고요. 자, 여기에 붙여서 지금 한 인기마로 팔릴 게 지금 뭐 불을 보듯 뻔한 게 8번마 선봉불패, 뭐 주행검사도 상당히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번마 에코블루가 이제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를 잘했고 또 문세영이까지 태워서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만큼 있다고 보는데 경마는 무엇보다도 배팅 메리트 아닙니까? 지금 1놓고 28 같은 경우는 뭐 뻔히 팔리는 막권이에요. 뻔히 팔리는 막권이고 또 시네마들 후착 시네마들 간의 접전에서 와야 오는갑다 하는 말들인데 그래서 1놓고 28 막권은 절대 주력도 아니고 뭐 후착 뭐 반주력도 아니고 딱 받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1번만 치포를 놓고 2번이나 8번이 잘못됐을 때 나오는 그림 그 중에 딱 한 마리 노림수가 있는데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검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별론데라고 딱 그러는데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행 한 가지 한마디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주행검사 때 내용은 그 뼈조각 제거 수술을 하고 곧장 나와서 받았다고 그래요. 뼈조각 골편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직후에 받은 주행검사라서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요. 많이 좋아졌다는 판단입니다. 충분히 쉬면서 만들어왔고 많이 좋아져서 데뷔전 때 곧장 아주 강력한 승부 의지를 보이는 노림수가 있어서요. 제가 1번만 치포에 붙여서 한번 강하게 때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에 붙인
안아짜리 그게 아예 주력 먹거리다. 네. 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2나 8이 아직 이제 검증은 안 됐다. 그런 이제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1번이 인기마고요. 2번, 8번이 아마 뭐 깜빡이 저배당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에서는 5번 오네어 그리고 12번 에이스, 4번 퀸 크리켓 이런 말들의 상태가 좋아서 도전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8번하고 2번이 이제 얼마나 뛰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병마가 오느냐 아니면 기존의 인기마로 끝나느냐인데 역시 여기서는 뭐 인기마 필이지만은 8번 신봉 불펜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델리시어스의 자마예요. 작년에 이제 그 매니피하고 델리시어스의 자마로 1억 6천짜리 고가로 팔렸던 말이 브리그죠. 그때 신기록 갱신을 했었는데 그 이제 브리그가 1군까지 올라갔죠. 1군에 가서도 또 활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부마가 피스룰주에 이제 델리시어스를 붙여서 1억짜리 말이 나왔는데 1억짜리 말답게 조교 때 보면은 그냥 붙들고 다니더라고요. 소속조 마피라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도 아주 뭐 여유가 있습니다. 더전 코코라는 말하고 병합하는데 뭐 더전 코코는 채찍을 계속 대고 이 말은 보비를 길게 잡고 가는데도 걸음에 여유가 있을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선입에 대한 대비까지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관심을 가질 마필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8번마 신봉 불패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연님의 메인 승부처인데 이를 놓고 가는데 아직 검증이 안 된 신예 마필들 경주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배당 쪽으로 때리자. 그 노림수가 있고 마방의 내용도 확인이 됐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23일 토요경마 5경주입니다. 1000m 경주 국내산 5군 경주 7마리가 출전합니다. 3번 여걸천하가 이제 지난번에 처음으로 선행 가서 버텼는데 얘가 이제 자꾸 끌던 습성이 고쳐지면서 조교가 제대로 되고 그러면서 나온 성과였고요. 4번 두손 포스트는 조교 때는 진짜 좋아가지고 현장에서 바람도 많이 불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직 입상은 택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인기마필로 팔리게 생겼고요. 안쪽 게이트 이점에 명문대사 그리고 이제 상태가 좀 솔솔 올라와요. 가을 되면서 레이스 홀릭 이런 마필들 간의 접전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저는 3번 여걸쳐라 이 끄는 게 잡힌 말들은 상당히 무서워요. 원체 스피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끄는 게 잡혀버리면 그 스피드를 나눠서 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승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승군전이지만은 지금 1000m거든요. 그래서 3번만 여걸쳐라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역시 뭐 그쪽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5군 1000m 최단거리 경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기 나오는 7마리 중에 한 5마리 정도는 나름대로 뭐 혹시나 하고 지금 마방 기대감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우리말도 단거리 가면 1000m 정도에서는 되지 않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럴 수 있죠. 네, 1000m 7마리 출전이지만 실전 배팅하기는 좀 까다로움을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이 uk적부적하고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입상이 이 당락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팅이 좀 조심스러운 가운데 3번 여걸쳐나 역시 그나마 좀 뭐 보여주는 근소한 우위의 축마가 아닌가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선 포스트는 참 이거 뭐 조교를 보면은 아무리 봐도 좋은데 지금 이제 점핑 출전을 했단 말이죠. 네. 글쎄요, 뭐 조교 잘해놓고서 점핑 출전을 한 게 이게 1000m 나오기 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거예요. 어쨌든 두선 포스트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연님 얘기대로 지금 뭐 레인베블도 안쪽에서 나름대로 또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니까 노려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경합이 있을 수도 있고 변수들이 좀 있는 경우예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교로만 본다면은 여걸쳐나 두선 포스트 레이스 홀리 이런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나 이미연님이나 그래도 여걸쳐나가 가장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8월 23일 토요일 경마 6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군 11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역시 시네마 필들 간의 경주예요. 2번 장산태양과 10번마 홀리데이 드림이 나란히 이제 주행 심사 기록이 굉장히 좋았고요. 금화 빅토리아 그리고 직전에 데뷔전을 치렀던 블랙 프라이튼 그리고 이제 리얼 10 노던 사일런스 큐피드 보이 이런 마필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나름대로 이제 혼전 양상의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기가 이제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특이사항이라기보다는 일단 알고 들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지금 혼합 4군 경주가 토요일 날 1200 하나 그리고 일요일 날 1000m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혼합 4군 1200m에 데뷔전을 지금 처음 뛰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1200m를 데려놨다. 1200m가 데려놨다라고 지금 나온 말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들이 이제 뭐 4번 블랙 브라이튼 그리고 7번 금화 빅토리 이런 말들이 지금 1200을 노리고 나온 건데 일단은 4번 블랙 브라이트는 발주 자체가 아직도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초반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1200을 나온 거고요. 그리고 7번 금화 빅토리는 모래 맞는 걸 싫어한 그런 전형적인 망아지기. 그래서 모래를 좀 피할 수 있는 경주 전개가 나왔을 때 기대감이 좀 큰 그런 입장인데 아무튼 뭐 그러한 특징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뭐 주행 검사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조교 때 했던 이 발전성, 이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10번마 홀리데이들이 주행 검사 내용도 굉장히 여유도 있었고 또 대변인을 개장해서 준비도 잘했고 또 여기가 지금 1200을 출전하는 말들이라서 초반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좋은 말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10번마 홀리데이 드림의 선행 강공이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10번 홀리데이 드림을 한 1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경주들을 몇 번씩 이제 해설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유형의 경주들을 이게 사실은 이래요. 예를 들면은 1조부터 30조까지의 말 중에 뭐 12두가 채워졌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번만 행운 여제의 말이 좋아졌어 만약에. 그러면 24조의 성우수 조교사는 나름대로 이 나머지 말들이 전경주를 띈 걸 보고서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근데 이 경주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조교를 다 지켜보다 보니까 이 말들의 히스토리를 지금 다 알고서 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는 역시 관찰자 입장이 낫지 않나 이런 거를 좀 피력을 제가 하려는 거고 장산태양이 지난주에 원래 출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출전이 좀 미뤄졌는데 아마 이게 외산 4군 말들이 지금 겹치다 보니까 미뤄진 것 같은데 지난주보다도 지금 이번 주에 더 좋아졌어요. 슈퍼 용구 참 말 이름도 참 기가 막히게 졌는데 그 조교사 이름을 갖다가 말 이름에 따갖고 슈퍼 용구라고 붙였어요. 이 최용구 조교사 마방인데 슈퍼 용구 맞는 것 같아요. 말 참 잘 만들고 진짜 열심히 하는 마방인데 장산태양이 걸음이 아주 일주일 새에 부쩍 지난주만 해도 사실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부쩍 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변한다. 이 망아지라는 건데 이게 이제 부마가 몬트부르크인데 전형적인 단거리 열통이에요. 옛날에 이제 북대황이라고 있었어요. 북대황 49조에 1400까지는 그냥 돌아냈던 말인데 어쨌든 이 장산태양이 걸음이 상당히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다른 말들에 비해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산태양 박종혁이는 이거 놓고 승부를 한번 갈 겁니다. 여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걸음이 얼마큼 늘었는지 얘가 게이지가 얼마큼 올라갔는지 저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경주는 좀 제가 좀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장산태양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8월 23일 토요 경마 7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경주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는 옛날에 이제 준벨러라고 있었죠. 준벨러. 준벨러. 기억나십니까? 조용배 준벨러. 예. 조용배 아니고 정평수였죠. 정평수. 48.알이었죠. 준벨러가. 근데 이제 수 매니어가 이 준벨러 잡았는데 야 얘가 지금 휴양을 갔다 왔는데 완전히 변해 갖고 왔어요. 저는 이 안쪽에 포커스가 강하게 팔리겠지만은 이 수 매니어를 조기 우승 마필로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준벨러가 지금 언뜻 기억하기에 도주마가 아니었나 싶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선행도 가고요. 음, 대상 경주에서 취입으로도 왔어요. 한번 해볼까요? 취입도 했어요. 취입도. 막 선행 가던 말인데 갑자기 취입도 하더라고요 말이. 단거리에서. 아니 대상 경주에서. 자, 아무튼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수베니어의 어떤 그 스피드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좀 괜찮게 봐요. 보는데 얘가 이제 한 가지 찜찜한 게 뭐냐면 원래 여기 지금 국산 육군 경주 1000m 경주가 있습니다. 1000m 경주가 있는데 거기를 나오려고 출사표를 쓴 거예요. 원래 거기 나오는 게 네. 맞죠. 지금 빠르니까. 네네. 근데 거기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 떨어져 버리면서 지금 1300으로 지금 밀려나 버렸는데 자, 그 점이 조금 좀 찝찝한 느낌이 좀 든다 이 판단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6번마 레드골드 분명히 좀 띄워줄 말이라는 판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방춘식 기수가 초반에 뭐 진로도 막히는 것 같고 또 뭐 짜부도 되는 것 같고 분명히 말 자체에 힘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지금 1300m를 겨냥을 하고 나왔다는 내용이고 또 판단이라서 저는 이번 레드골드의 어떤 그 뚝심, 그 뚝심이 이번 경기에서는 통할 찬스가 아닌가. 자, 방출식 기수도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 진짜 제대로 된 편성 같아요. 제가 뭐 편성이 약하죠. 예상가 입장에서 사실 이게 겐토라고 그러죠. 겐토를 딱 봤을 때 이번에야말로 이번 레드골드 정말 제대로 된 편성 만났기 때문에 뭐 후회 없는 승부를 한번 방출식 기수한테 혹시 보고 계신다면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그 겐토의 뜻이 뭡니까? 겐토가. 이제 이게 이제 은어가 돼버렸는데 겐토를 본다. 이제 경마장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겐토를 본다. 겐토 보니까 어때?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편성을 갖고 우리 말이 입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쉽게 말해서 뭐 겐토 좀 봐봐. 뭐 겐토 좀 봐주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겐토라는 게 말이 뜻이 뭐 혼자 본다는 뜻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혼자만 안다는 뜻입니까? 근데 경마장 용어가 뭐 여러 가지로 또 은어도 있고 비어도 있고 속어도 있고 아마 뭐 일본어 같은데 분석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겐토가. 네. 근데 지금은 시대가요. 옛날에는 이제 뚝섬 시절이나 과천 초기 시절에는 이 마방들이 정보가 더 밝았고 정보들이 더 밝았고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마방들의 정보가 더 정확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정보도 오픈이 돼 있고 조교장도 다 오픈이 돼 있고 말의 상태 변화라든가 홈페이지 가보면 다 분석이 돼요. 동영상도 다 볼 수 있고 옛날에는 동영상 보려면 비디오를 사다가 봐야 됐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겐토 경마를 보면 무시당했죠. 뭐 마방 소스 좀 알아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마방 정보도 중요하지만 겐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경마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겐토 경마라는 게 비하하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수베니어 저는 걸음에 상당히 좀 정말 변화가 왔다 반했다 싶을 정도로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범서 쪽의사가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범서 쪽의사가 토요일날 한국에 온대요. 자기 말 좀 뛰는 거 보러 이제 특별히 이제 시간을 빼서 오는데 그래서 지금 기어이 토요일날 쓴 거예요.
토요일 날 1000m 경주 나갔다가 떨어져 버리니까 일요일 1000m 경주도 있어요. 지금 부산 육군 편성이. 근데 거기 안 가고 조교사 오는 날 1300에 쓴 게 과연 이게 어떤 결과를 내줄지는. 그러니까 얘가요 그 수베니어가 뭐 데뷔전에서도 사실 걸음이 안 좋아서 이게 못 뛴 게 아니에요. GF 타임이 12초 1이에요. 주행이 외곽에 걸려 있고 1000m를 주행을 계속 외곽을 돌다 보니까 그냥 힘소모만 하고 거리를 못 좁힌 그런 상황이었을 뿐이지. 근데 이제 그때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말들이 보통 휴양하면은 확 좋아져 갖고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수베니어가 이제 거기 포함되는데 해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23일 토요 경마 8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5군 경주 8마리가 출전하고요. 제가 이제 데뷔전부터 아주 뭐 개거품 한번 물었죠. 1경주 1호 경마 1경주 한번 승부로 가자. 쌍승식까지 한번 놓고 때리자. 그런 말이 나오죠. 벌컨이 나오는데 벌컨이 제가 이제 뭐 음성 정보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부러 조교를 안 했다. 이미 말은 다 지난주에 다 만들어 놓고서 이번 주에는 몸만 풀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걸음 다 보여줬기 때문에 대놓고 이제 주로에서 마음 놓고 조교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벌컨 승군전에서도 저는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당연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 의원이 뭐 제대로 언급해 준 것 같고요. 순군제이지만 또 왔다라는 판단은 저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관건은 포인트는 이번 벌건에 붙여 들어오는 말 그 말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게 포인트 같은데 일단은 후차권 애들이 좀 아사무사한 고만고만한 애들 간의 접전입니다. 그래서 과연 실전 배팅하기에 이게 메리트가 있나 없나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 와중에서도 좀 메리트 있는 말 하나 골라봤는데 그게 바로 3번만 전보예요. 지난 7월 27일 경주에서는 한 6개월 만에 나왔었습니다. 6개월 만에 나와서 사실상 베스트가 아닌 가운데 경주력 회복, 경주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데 주력했던 게 3번 전보인데 이번에는 이제 정상주기 나왔고 또 빡센 말머리가 또 돋보이는 박우run이고 또 편성이 지금 뭐 고만고만한 벌컨 빼고는 나머지 애들은 고만고만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또 좀 기승술이 좀 필요한 후착 상황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박우룬 기수가 탄 3번 전보가 이번에야말로 배팅 메리트가 생긴 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컨은 뭐 역시 지금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고 전보 야 이거 뭐 지난번에 승부 의지가 없었던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승부 의지라기보다는 말이 좀 덜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좀 덜 만들어지는 김에 공백에 대한 조금 부담감 뭐 이런 것들 강하게 몰아주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근데 전부라는 말 자체가 워낙에 데뷔 초부터 그 집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치요. 뭐 3F 타임, GF 타임이 15초가 나온 거 보면 완전 걸어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해마루도 조교 때 비해서는 실전에서 안 나와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일렉스터도 이제 벌써 입장을 했어야 되는데 입장을 못했고 퍼펙트 클로는 이제 아꼈던 힘을 지난번에 이제 한 번에 썼다. 소위 가꾸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였어요. 분명히 이거는 뭐 본인들이 이거는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소문이 나돌아 가지고 그 배당판에 그렇게 폭풍이 부는지 그리고 진짜 거짓말 같이 선행 가서 입상을 하잖아요. 제가 그때 메인으로 잡았어요. 퍼펙트 클론 놓고 맞췄죠. 퍼펙트 클론의 마일은 맞췄는데 이거 뭐 맞추고도 7.4배를 맞췄어요. 제가 승부 경주로 메인으로 정했을 때는 한 20배 정도를 예상하고 제가 메인으로 잡았던 건데 뭐 어쨌든 퍼펙트 클론이 승군전에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실 해마루나 일렉스터는 좀 거품이 있다고 보고 퍼펙트 클론이
계속 좋은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도 좀 들고요. 전보는 지난번에 제가 이만 역시 그 뛸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무슨 야로가 있는 것이냐 그걸 제가 잠깐 한번 짚어본 건데 어쨌든 지난번에는 좀 말이 덜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네. 좋아졌다. 좋아졌고 또 여기 전부 말고 8번마 일렉스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 박연이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6군에서 4등하라고 올라온 승군마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덜 팔리는 상황으로 나올 건데 현장에서도 아마 좀 많이 덜 팔릴 것 같은데 직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거세를 하고 거세 직고라서 몸도 마음도 아닌데 아닌 상황에서 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세 효과가 제대로 올라왔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접수되고 있어서 6군에서 4등하고 올라왔지만 의외로 배당이 좋다면 관심권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벌컨을 이미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추천말을 한 마리로 얘기를 하면은 벌컨이고 한 마리 더 얘기하면 저는 이제 퍼펙트 컬러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데 뭐 제 추천마가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걸 헷갈린다 그러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제 추천마가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내용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6번, 7번으로 맞추든 6번, 1번으로 맞추든 여러분들이 맞추는 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마번이 중요한 거지. 제가 추천드리는 추천 마번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23일 토요경마 구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4군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접전이에요. 4번 딕시 2000과 5번 아워퓨처, 8번 터보제트, 9번 라운에스프리, 7번마 수석까지 접전이라고 생각이 되고 라운에스프리는 이제 선행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딕시 2000은 안쪽에서 흙을 맞는 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워퓨처는 이제 컨디션이 얼마나 살아났느냐. 터보제트는 승군 전에 이제 조금 상대가 강해졌는데 더 좋아진 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래도 문세영 기수의 4번 딕시 2000이 나름대로 임기응변도 강한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더라고요. 직전에 이제 4번 딕시 2000입니다. 4번 딕시 2000의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직전에 이제 늦발을 했지 않습니까? 늦발을 하면서 레이스가 좀 꼬여버린 건데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서 뭐 문세영 기수라면은 뭐 스타트에 또 일가견이 있는 기수고 또 자기가 한번 실수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알고 이제 타는 거죠. 이번에는 늦발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은 높아져 있는데 저는 이게 딕시2000이라는 말이 좀 뭐랄까 좀 마필 자체를 좀 분석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꾸역꾸역 뛰어요. 시원한 맛이 없어요. 예전에 데뷔 초에 선행으로 아마 이게 한두 번 입상했을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각지를 바꾸면서 중행선 바꾸면서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선임 내지는 추입형을 바꾸고 있는데 문세희가 발주를 과연 잘 끊는다고 그래서 이게 시원하게 올까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그 고민이 생기죠, 당연히. 네네. 필요한 판단이고 저는 여기 지금 8번 터보제트 승군마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훨씬 더 보여줄 게 많다는 판단이고 직전에 얘 역시도 문세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상황을 알고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유재길 조교사가 이혁 기수한테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네가 조금 그 전에 6월 7일 날 6군 경주에서 2등을 했지 않습니까? 머리 차이로. 그것 때문에 좀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문세영 교수를 한번 기승시켜봤다. 이 얘기도 이제 많이 느꼈을 것이고 조금 더 제대로 되타내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직전에 문세영이를 태웠다 이건데 훨씬 더 보여줄 게 많다는 판단입니다. 승군제이지만 뭐 이미 뛰어본 1400m고 또 앞뒷방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능력이라서 저는 8번 터보제트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또 아까 제가 4번 딕시2000에 대해서 약간의 좀 찜찜함을 말씀을 드렸는데 5번마 아웃피처도 마찬가지예요. 말 자체가 발 쓰는 게 또 안으로 기대는 게 항상 존재하는 마필이라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8놓고 845 이런 애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구도에서
복병마가 한 마리 딱 있으면은 그게 노림수가 되고 승부처가 되는 건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만필 그 노림수 그 안아짜리를 좀 체포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안 좋다가 이번에 다리가 좋아진 말 한 마리 딱 걸려든 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경도 같은 경우는 승부처로도 한번 고민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왕. 대왕 아니에요. 라온 에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 가면은 돌 것 같아요. 이번에도 승군전인데 선행만 1400 인데? 가면 뭐 말이 좋더라고요. 선행만 가면 돌 것 같은데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문제죠. 지금 대왕이 아무래도 김옥성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조금 꿀럭거릴 것 같기도 하고요. 딕시 이천도 스타트 제대로 되면은 이게 또 선행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이 돼서 라오나 스프리를 놓고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경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딕시 이천이냐 터보 제트냐인데 터보 제트 쪽에 임 위원님이 힘을 실어 주셨고 저 역시도 이 터보 제트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뭐 생각이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문세영 기수가 한번 타본 말이고 딕시 이천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약간의 어떤 차이 그런 정도인데 그만큼 이 경주가 좀 축을 잡기가 좀 까다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고 저는 4번, 이면님은 8번, 그리고 이면님은 아울러서 여기서 기습으로 한번 쏠 수 있는 말, 다리가 안 좋았다가 좋아진 말 하나 준비해 놓고 있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8월 23일 토요 경마 10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자군 13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 이제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옥도 있고 석도 있어요. 돌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인기만 없고 누구 멘트로 하면 인기만 끌고 사라질 말 그건가? 바람만 잡고 사라져. 바람만 잡고 사라질 말 그런 말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뭐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은 승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제가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한 경주입니다. 이거 메인 승부예요? 혼전인데도 불구하고 14경주 메인 승부로 안 했어요? 이거 메인 승부가 아니군요. 승부처로 지금 죄송합니다. 14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고 이 경주를 승부처로 제가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픈을 드릴 그런 경주죠. 자 어찌 됐든 10경주 상당히 혼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9경주가 이제 4군 1,400, 이번 10경주가 이제 4군 1,300. 9경주 같은 경우는 진짜 축마만 잘 서우면은 한구라까지도 어떻게 잘 엮어 때리면 한구라가 되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고 저는 10경주는 진짜 혼전 같아요. 13마리 나오는 중에 한 많게는 한 7, 8마리까지도 지금 숟가락 들고 덤비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된 분석과 정말 확실한 축을 갖고 뭐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인데 일단은 뭐 이런저런 말들 설명드릴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오브마 인라이프 직전에 순군전에 1,400 나가서 당시에 퓨전 코리아, 뭐 슈퍼탱크 이런 애들의 어떤 좀 셌죠. 그동안에 만났던 애들보다 좀 센 말들을 만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이제 거리도 줄였고 또 여기가 이편성도 분명히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직전에 어떤 퓨전 코리아처럼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뭐 강력하게 좀 센 말은 없다는 판단이라서 오브마 인라이프의 어떤 줄어든 거리에 어떤 좀 조금 약해진 편성, 뭐 입상 가능성을 그나마 좀 높게 보고 있다. 정말 지난번에 이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유승환이 빠따로는 이 말을 몰아야 되는데 역시 못 몰더라고요. 박으론이나 문세영 이 정도 빠따는 돼야 인라이프 같은 말은 몰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교도 상당히 좋았고요. 인라이프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제가 여기가 이제 옥석을 가릴 수 있다 그랬는데 바람만 잡고 사라질 말 그런 말이 제가 이제 확실하게 두 마리를 한번 다운 완전히 내려드리겠는데 하나의 태양하고 8번 하나의 태양 문세영이죠. 기본 팔리겠죠. 하나의 태양 계속 착순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하고
외곽에 13번마 스트롱 탱고 이것도 계속 지금 착순 들고 있잖아요. 이 두 마리는 완전히 그냥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교로 빼고 들어가는 거고 조교 호전세는 지금 11번 슈퍼크릭, 10번 야후 비올라, 6번 스마티 로드가 호전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라이프는 저도 공이 추천 마필로 5번마 인라이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경주는 박종혁이가 승부로 선정을 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8월 23일 토요일 경마 11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3군 13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1200이에요. 빡빡하죠. 편성이 지금 안쪽에 1, 2, 3이 다 빠르고요. 외곽에 11, 13, 9번, 7번까지 그냥 빠른 말들 안에서 끝날 것 같아요. 예, 뭐 취입할 틈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3군 말들이 1200이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고요. 3군 1200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안쪽의 말 중에 3번마 에코크라토스 직전에 5개월 만에 나온 말이었어요. 그때 말이었는데 노리자 그랬죠. 네,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왔는데 현장에서 진짜 그야말로 폭풍이 불더라고요. 굉장한 폭풍. 몇 배로 들어왔나요? 4.6배로 입상을 했는데 참 맞춰놓고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허망하더라고요. 야, 이런 걸 내가 이렇게 기대를 했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래도 맞아서 다행인데 제가 에코크라토스를 제가 또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자, 지난번에 얘의 입상이 결코 일회성 입상이 아닙니다. 임승진이가 당시 거품 물었을 정도로 말 자체가 기본기가 있고 또 말이 좀 끄는기가 있어요. 특히나 그래서 얘한테 지금 줄어든 경주 200m가 줄어들었는데 더욱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1400 직전 1400에서는 나름대로 송재철 기수의 역할이 적절하게 힘 한 배를 해주는 역할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가는 대로 놔줘버려도 1200은 충분하다라는 판단이라서 저는 3번 에코크라토스의 연속 입상 가능성 좀 관심을 갖고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이 휴양마라 그래서 인기도가 아무리 뭐 마방 정보가 흘러나왔다 그래도 사실 그렇게 안 팔리는데 휴양마고 지랄이고 이거는 뭐 정보만 나오면은 그냥 바람이 부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정보가 지금은 넘쳐나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정보들이 다들 알고 있다는 거죠. 에코크라토스가 그래서 이제 저배당으로 들어왔고 지난주에 그 마지막 경주 보세요. 히어 히컴스가 결국은 대가리 팔리잖아요. 근데 또 못 들어왔어요. 지하주 기수가 제가 볼 때는 말을 완전히 잘못 탔는데 그건 잘못 탔어요. 선스피드가 4코너에서 몰아주는데 자기도 같이 몰아야죠. 이길 수 있는 말인데 왜 그걸 참았다가 선스피드가 죽기를 기다리고 추입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걸.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4코너 도는데 이미 야 저거 왜 추진을 안 하지? 초반에 선행 트라이를 좀 강력하게 아니 선행 트라이 굳이 안 해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말들이니까 그럼 4코너 정도 왔으면은 타고 넘어가든가 뭐. 근데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내려야죠. 기수들은 부담감을 가져요.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해서 만약에 못 돌아버리면 특히나 이 비인기 기수들은 부담을 가져요. 문세영이나 뭐 박태종이나 이런 기수들은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하고 못 돌아도 문세영이니까 박태종이니까 조교사들이나 마주라 인정하지만 만약에 지하주 기수가 만약에 그렇게 무리해서 들어오면 다행인데 못 들어왔을 때는 또 욕을 얻어먹어야죠. 못 들어왔잖아요. 예. 욕을 얻어먹어야지. 무리를 좀 덜 했잖아. 그러니까. 더 욕 얻어먹죠 그러면.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 만약에 못 돌아버리면 야 거기서 참아야지 왜 아니 거기서 그리고 이길 수가 있는 말들이죠. 사이즈가 진짜 사이즈가 센 말이 앞에 가고 있는데 그거는 헛짓거리죠. 근데 지금 센 말이 없는데 그거는 결과론이라고. 뭐 어쨌든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마지막 경주가 진짜 아쉬웠어요. 진짜 맞춰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 음성 정보에다가도 제가 이 마지막에는 진짜 한번 다 우리가 한번 올인 승부하자. 히어 히컴스는 무조건 오니까 한번 때리자 그랬는데 그걸 못 오니까 진짜 원망스럽더라고요. 뭐 어쨌든 에코크라토스가 이제 출전 주기가 정상이니까 더 좋아졌다 그런 얘기죠.
안쪽에 이제 뉴에이지도 직전보다 좋고요. 탱크도 거리가 줄어가지고 선행 가면은 무시 못해요. 자, 그런 가운데 박종익이 추천만한 9번만 장산 호랑입니다. 좀 의외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얘가 좀 느린 레이스 1400에 나왔으면 했는데 그러면 그냥 거절하고 생각을 했는데 1200에 나왔어요. 그래서 추천을 약간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말이 지금 너무 좋아졌습니다. 5월 18일 날 나오고서 지금 한 3개월 이상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야, 어떻게 말이 이렇게 좋아집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산 호랑이를 조겨본 게 아까워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8월 23일 토요 경마 12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1800m 혼합 3군 경주입니다. 받아줄 줄은 뭐 계속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직전에 이어서 다시 만났죠. 이 8번 바다질주와 10번만 운검이 다시 만났는데 바다질주 입장에서는 서력전 한번 펼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생이를 태워놨고요. 또 운검은 이제 서승훈이가 부산 내려가면서 한 마리씩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이 이제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날지, 누가 1등을 하고 누가 이길지 또 누가 질지, 아니면은 7번마 당산 대회라는 이제 신의 이제 순군만가요? 장거리를 처음 뛰는 말이죠. 장거리를 처음 뛰는 말의 역습을 또 허용을 할지 이게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저는 세 마리의 어떤 그 입상 가능성은 뭐 확실하되 당일날 그 승부지 같은 게 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번마 당산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4착 순군 아닙니까? 4착 순군, 그리고 8번 바다질주 역시 5착 순군, 10번마 운검 역시 4착 순군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가면서 그 체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배팅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좀 체크를 한 상태에서 어떤 그 압축만큼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만약에 7, 8열 이 세 마리가 맞다의 승부를 펼쳐준다면 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이 되지 않을까. 7, 8, 10 가운데서도 그냥 혼전이 돼버리겠고 또 먹을 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좀 생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 입장에서 얘기하면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이건데 지금 최근에 뭐 문세영 하만식은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거 나한테 물어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최근 경마 흐름이요, 진짜 안 가는 말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 열심히 타는, 다 최선을 다하는, 그게 정상인데 지금 이제 당산대협을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당산대협보다는 정상누리, 3번 정상누리가 상태가 좋더라고요. 스페셜 조이하고 병합 조기 하는데 이게 지금 거세를 했어요. 6월 달에 거세하고서 바로 안 나오고 거세하고서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회복이 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임 의원님이 얘기하신 8번, 10번 중에 만약에 한 마리가 빠지는 일이 발생을 하면은 저는 대안을 3번 정상누리로 보고 싶고 내지는 삼복승식. 맞아요. 까지. 정상누리가 5조에서 넘어왔죠. 그렇죠. 지난번에까지 5조에 뜨다가 15조로 넘어왔는데 당산대협하고 이제 같은 마방이죠. 15조 분위기가 괜찮아요. 야 이거 괜찮네. 괜찮은 말 같네. 그런 지금 느낌을 갖고 있어서 또 우리 박 의원이 또 정확하게 또 짚어 또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8월 23일 토요경마 13경주입니다. 1700m 경주 12마리가 출전합니다. 혼합 2군 경주인데 야, 역시 이게 그 컬린이 진짜 어마어마한 혈통이거든요. 이 컬린이 우리나라에 벽두라고 처음 들어왔어요. 벽두가 들어왔는데 좀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벽두가 오래 못 갔고 2군까지 그냥 갔다가 빅컬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조마방에 와가지고 굉장히 좀
진짜 아껴가지고 지금 출전시키고 있거든요. 6전에 4번 입상인데 야, 진짜 대형마로 성장을 한다는 느낌이 이번 새벽 조개 때 들더라고요. 이 비컬린 제가 지난번에 상태가 한 85% 80% 정도인데도 이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당시에 아마 이미연님도 이거 제대로 맞췄을걸요. 네네. 비컬린의 천년유산. 저도 이거 주력으로 한 방 때려서 맞췄는데 더 좋아졌더라고요. 이 비컬린은 그냥 대가리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문이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대가리 팔리되 좀 어설프게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예. 이제 포인트는 이제 후착을 찾는 이제 일 같은데 저는 이번에 8번마 플리시스킵이 뭐 불을 보듯 뻔하게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최근에 2연속 2군에서 그것도 대한장군을 한 번은 졌지만 한 번은 이기면서까지도 연속 입상을 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그 인기도에 비해서 과연 좀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어떤 그 의심, 고민 굉장히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 입상도 어부질이에요. 완벽한. 왜냐하면 당시에 3등을 했던 대한장군이 그때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한장군이 발주기 안에 들어가서 이 턱 쪼가리를 그 발주대에 있는 쇳덩어리를 이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여기가 아작이 나버릴 정도, 이빨이 빠지면서 피가 질질 나는 말을 갖고 한 번 빼더니 쑥 돌리기 바로 집어 넣어버리고 그걸 뛰게 하더라고요. 야, 정말 진짜 마사회에서 그런 행정은 진짜 정말 해서는 안 될 행정이에요. 그것도 최고 인기만 아니었습니까? 이건 무슨 법이 없나요? 소송을 그거는 분명히 소송을 걸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기죠. 무조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사회 이게 경마 팬들은 모래알이고, 응? 마사회라는 어떤 그 집단은 워낙에 또 뭐 법 이렇게 좀 단합이 돼 있고 또 철옹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일일이 진짜 이 좀 하지 않는데 당시에 진짜 대한장군의 어떤 그 막권을 산 사람은 경마 팬들이 한 7, 80%가 대한장군을 놓고 샀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팬들이 아작이 나버리는 그런 사고였던 아무튼 그런 사고가 났던 게 지난 8번마 블리스킵의 지난번에 2차 입상인데요. 자, 이번에도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다면은 뭐 그 가능성은 높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안쪽에 지금 빠른 말이 사원 S로드도 있고 몇 마리가 지금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스킵이 부담 중에 57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튼 만약 이게 깜빡이로 팔린다면 이미 배팅 메리트는 상실하고 있지 않나 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이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68마고는 아예 추천도 안 드릴 거예요. 추천 안 드리고 6번마 비컬린에 붙여서 다른 말들 몇 마리 준비하고 있는 거 그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선행을 못 간다고 생각하기에도 참 애매해요. 누리나래나 S로즈인데 안쪽에 선행 방해하는 아예 비컬린이 선행을 가버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비컬린이 스타트를 만약에 잘 나와버리면은 플리시스킵이 빠른 말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몰아버리면 비컬린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말이 올라오겠느냐의 싸움인데 위닝앤디는 제가 볼 때 너무 늦고요. 최강전사도 기복이 좀 있어요. 인기도에 비해서는 값어치가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저는 여기서 좀 만약에 이변이 난다면 3번만 미스터리 마치라고 보고 있는데 직전부터 컨디션이 살아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말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고요. 일단은 6번, 8번의 막권은 지금 뭐 이미연님 완전히 잘라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이 막권까지도 이제 저는 좀 고려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6번 비컬리는 믿어도 될 정도로 조개 상태가 좋았다. 이미연님 입장은 이게 좀 소문이 많이 안 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소문을 뭐 다 내버리겠네요. 네, 8월 23일 토요경마 14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2군 14마리가 출전합니다. 박종혁기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3번 아우건킹, 5번 천년지기, 9번 썬로들리, 10번 막 클린업 스피드, 11번 막 인천의 승리 5마리가 돋보입니다. 이 밖에는 이제 직전에 입상을 했던 MJ 하트, 그리고 승군전의 퍼펙트 샤인, 그리고 이제 코리안 더비 4위의 청룡비상 뭐 이런 마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박종익이 메인 승부처인데요. 일단 뭐 사연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 의원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이사항이라기보다는 사연 있는 말, 제가 그 사연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 텐데요. 2주 전에 임승진이가 그 메인 승부로 해서 삼복승 500배짜리 맞췄던 경주 있죠. HRI 3군, 2군 특별 경주. 원래 거기에 나가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사이즈를 알고 거기 특별보다는 일반 경주 가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일반 경주에서 실리를 찾자. 나온 마필이 9번마 썬노들려예요. 당시 그 경주가 이제 단거리 안말 경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욕심을 냈던 거예요 그 집에서. 근데 포기하고 일반 경주로 나왔는데 얘한테의 문제는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관건이라고 보는데 안쪽에 빠른 말이 몇 마리 분명히 있습니다. 뭐 5번만 천년지기로 해서 6번 돌풍질주 뭐 이런저런 빠른 말이 있습니다만은 선행에 올인 들어가는 승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만큼 9번만 썬노들리 대상 경주까지 포기하면서 일반 경주로 온 만큼 선행 올인 승부가 돋보일 9번마 썬노들리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가 지금 상당히 좀 혼전성이 있죠. 지난번에 이제 여기 나온 말들을 뭐 거의 다 눌렀던 NBA 하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리안 더비까지 나갔던 KRA 컵 마일 우승마 부산 가서 우승을 하고 온 청경비상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안 봐요. 저는 그냥 다 삭제입니다. 아예 받치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그럴 정도로 이번 경주가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분명한 경주고 배당도 있는 경주죠. 그에 따른. 그래서 이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확실한 이유로 해서 압축, 충마를 선정을 하고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상당히 메리트도 있고 정말 확신을 갖고 자를 인기마도 있고 또 확신을 가지고 때릴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인데도 불구하고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또 일요 경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경주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하면서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제주 중계 경주가 9개 경주가 역시 또 펼쳐집니다. 14경주 마지막 경주 이제 끝나고 이제 제주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차라리 낫죠. 차라리 낫죠. 그럼요. 제주 안 하실 분들은 또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 할 때도 바둑이 했다가 세브로드 했다가 그냥 헷갈리잖아요. 바둑이 하고 이제 맛배기로 세브로드 좀 하는. 이제 끝나고 이제 그런 끝나고 모양새네요. 이제 남아 있는 사람만. 연장전. 자, 8월 23일 토요일 경마 제주 8경주입니다. 1000m 3세 이상마 10마리 출전합니다. 이게 이제 마사부에서 매출을 올리려고 이제 머리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 그래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배팅이 더 하나요 이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앞에 있으면 오전이니까 배팅을 안 하는데 이게 14경주까지 다 하고서 돈을 잃은 사람들은 그렇지 맞아요. 그 뭐야 그 앞에 야바이라도 하고 싶은 맞아요. 심정이거든요. 오케이. 뭐든지 한번 그 달겨 들어갖고 붙자는 심정인데. 야바이 할 돈까지 그렇죠. 이 제주 경마가 있으니까 볼자. 매출이 훨씬 올라가지 않겠어요. 제주 경마가. 그러네. 그러네. 약간 그런 포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돈까지 빨자 이거 안 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까지 빨자라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마지막 경주는 항상 존재를 하는 건데 그 마지막 경주를 제일 매출이 없는 경주로 포지를 해놨다는 거죠. 자, 이 8경주가 되게 혼전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제가 편성이 쉬운 편성이 아닙니다. 이 제주가 나름대로 뭐 여러분들께서 뭐 제주도에서 전화도 받고 소스도 받고 할 텐데 저도 다 듣고 다 하는데 그렇게 전화만 받아서 해결이 될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경주입니다. 안쪽에 달빛 여신이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달빛 여신이 좀 스타트만 잘 받는다면 오겠죠. 근데 스타트를 만약에 잘못 받아버리면은 이것도 좀 변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얘가 1000m를 처음 뛸 때 보니까요, 굉장한 적응력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거리가 늘면 늘수록 더욱더 위력을 발휘하겠다라는 판단 느낌을 줬고, 이번에도 지금 1000m입니다. 거리가 조금만 더 차라리 늘어버렸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만큼, 저는 이번 달빛 여신이 가장 낫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5번 황해신천이에요. 황해신천 복승률 100%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이어가다가 휴양을 했죠. 휴양을 하고서 8월 1일 날 나와서 거의 의지가 없는 모습으로 5위를 차지했는데 능력이 더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 이 마을이 선행을 가서 입장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취입, 선입 다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능력마라고 저는 분류를 하고 있고요. 달빛 여신이 스타트 잘 나온다면 더 안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능력은 황해신천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23일 토요일 경마 9경주입니다. 1400m 한라마 1군 경주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요 경주도 혼전입니다. 1번 명마탄생, 3번 누국광산, 4번 광영신화, 5번 유랑극단, 6번 신흥호걸, 8번 금강해별, 10번 진취. 얘네들 되면 9번 사라여걸도 되고 2번 성불신동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말을 잘 초이스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기가 정방화포 특별경주라는 네네, 타이틀이 정방화포. 걸려 있고 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어떤 그 대상 경주를 위한 뭐 예선전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빡빡한 어떤 그 전개 양상, 지금 굉장한 많은 마필들이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1400m로 거리가 줄었다는 점. 그동안에 장거리 1700, 1600 이런 경주를 뛰다가 1400 내려온 그 경주가 이제 누구한테 유리하냐 관건인데 저는 어쨌거나 뭐 누구한테 유리하거나 안 유리하거나 1번만 명마탄생이 어떤 그 최근의 상승세 여기서까지도 충분히 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근소한 5위로 본다면 1번 명마탄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경주가 역시 그 지금 이미연님이 잘 얘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좀 어지러울 경주예요. 선두권이 약한 경주거든요. 신흥호걸이라든가 금강해별이 선두권을 가지고 갈 경주인데 신천번개 이런 말들. 그러니까 명마탄생이나 뭐 유랑극단 이끼바들이 이제 선입으로 따라붙으면서 직선에서 좀 충돌이 예상이 되고 1700이나 마찬가지인 제주 그 1400에서 거의 장거리거든요. 경합이 일어난다면 막판 추입이 제일 좋은 말이 이변 가능성이 있는 마필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변을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필은 10번마 진취입니다. 뭐 기본적인 추입 능력 상당히 뛰어난 말이고요. 이 말을 보면은 자기 자력에 의한 입상보다는 어부지리에 의한 입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입은 그만큼 확고하다는 얘기인데 추입 기회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데 추입 기회가 왔을 때는 여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취를 10번마 진취를 여기 복병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6개 경주 해설 방송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뭐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잘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